네. 시작해 볼까요? 고3 학통으로 들어왔죠? 여러 가지 순열과 중복조합을 배운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순열을 먼저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순열. 우리가 처음 배울 순열은 원순열이에요. 원순열. 네, 원순열. 한번 읽어볼까요? 서로 다른 대상을 원형으로 배열하는 순열. 오케이. 중요한 게 이거잖아요.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을 같은 것으로 본다. 이게 중요한 말이죠. 원순열을 다룰 때. 위에 그림을 봅시다. 자, 저 A, B, C, D 4개가 있는데 저 4개는 아마 서로 다른 걸 거예요. 서로 다른 4개. 얘를 이제 원형으로 배열해보자 라는 겁니다. 그리고 원형으로 배열한다는 말은 뭐 이런 겁니다. 이렇게 뭐 정확한 원을 하나 그린 다음에 지금 4개를 배치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정확히 90도 간격이 되게 이렇게 나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쓰는 거죠. 네, 이게 원형으로 배열한 예시예요. 예시. 예시입니다. 자, 그러면 얘를 이렇게 배치할 수도 있잖아요. 자, 질문. 얘랑 얘랑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같냐? 다르냐? 네. 같나요? 다르나요? 그때 다르죠. 자, 이 칠판이 고정되어 있다라고 생각해보죠. 그러면 얘랑 얘랑 다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건 뭐예요? 회전하여 일치하는 경우를 같은 것으로 본다며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회전시키면 얘랑 같아져요? 같아져요? 안 같아져요? 말이 너무 어렵나? 자, 사실 얘를 회전시켜서 같아지려면 어떻게 배열해야 되느냐? 이렇게 배열해야 되죠? 맞아요? 네, 이런 것까지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아요. 네. 그냥 돌려서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두 개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몇 개다? 한 개다라는 소리입니다. 왜? 회전해서 같으니까. 그럼 생각해 보는 거죠. 회전해서 같은 게 도대체 몇 개가 나올까? 라는 거예요. 몇 개 나와요? 얘도 있고 얘도 있겠죠. 얘를 또 회전시키면 얘랑 같아지잖아요. 그래서 칠판이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했을 때 요 4개가 다 다른 것처럼 보이는 게 맞는데 우리는 어떤 순열을 지금 배우고 있다? 돌려서 같으면 같은 것으로 보는 순열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요 4개를 4개라고 하면 안 되고 몇 개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라고 카운팅을 해야 된다는 소리죠. 자, 4개를 하나로 줄이려면 뭐가 좋겠어요? 4로 나누는 게 좋겠죠? 이게 원순열입니다. 개수를 줄여줘야 돼요. 뭔 소리냐? 요 4개의 자리가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각각 예를 들어서 뭐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1000의 자리라고 생각하고 얘를 일렬로 배열하는 거예요. 순열이죠. 실제로 하나의 케이스를 가지고 와서 돌려서 같은 것들의 개수를 파악해 보니까 몇 개가 나와요? 4개가 나오는 거죠. 요 4개를 한 개로 만들어야 되니까 4로 나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나누면 됩니다.
원순열의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이게 원순열입니다. 돌려서 같은 것을 같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다 다르다고 생각하고 배열했을 때 경우의 수보다 실제 구하는 원순열의 경우의 수가 작겠죠. 얘가 그것을 처리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나눗셈의 역할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나누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 개를 하나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나누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이 4팩토리얼 계의 원을 그려봐야 돼요. 4팩토리얼 계의 원을 그려보고 24개밖에 안 되잖아요. 거기서 실제로 돌려서 같은 걸 찾습니다. 그러면 이런 그룹이 총 몇 개 나온다는 소리예요. 정확히 6개가 나온다는 소리죠. 걔를 그려서 확인해야 됩니다. 같은 구조만큼 같은 게 나옵니다. 같은 구조의 개수들이 같은 것만큼 나와요. 예. 그 말장난처럼 보이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예. 같은 것들이 같은 개수만큼 나온다. 그래서 그냥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이런 거 하지 않고. 예. 자, 원순열 배웠고요. 그래서 서로 다른 n개를 원형으로 배열하면 어떻게 배열한다? 우선 순서가 있다고 생각하고 전체의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같은 것을 처리해주기 위해서 n개로 나눈다. 왜 n개로 나눌 수밖에 없는지 알겠죠? 네, 돌려서 같은 것이 n개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에요. 여기에 여기 옆에 요 글씨 있죠? 요거. 네. 얘로 생각할 수 있다. 네,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죠. 자. 지금 배운 건 얘인데 얘를 계산하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얘 의미와 얘 의미가 좀 다르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 좀 더 의미를 부여하면 이렇게 돼요. 1 곱하기 1의 의미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요 4개 중에서 내가 하나를 선택을 해요. A죠. 그 A를 먼저 배치해 보죠. 그러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자, 몇 개죠? 몇 개예요? 하나죠? 돌려서 같으니까. 네, 좋습니다. 자, B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죠. B를 기준. 얘도 하나예요. 왜? 돌려서 같으니까. 자, 그러면 A를 기준으로 했을 때 A를 배치하는 경우의 수 하나, B를 기준으로 먼저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하나, CD 하나.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아무거나 하나 뽑아서 아무 자리에다가 집어넣는 경우의 수가 4개인가요? 자, 다시 질문을 바꾸면 얘랑 얘랑 같아요, 달라요? 얘랑 얘랑 같아요, 달라요? 얘랑 얘랑 같습니다. 왜 같죠? 왜 같죠, 얘가? 어차피 나머지 자리에 B, C, D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들어가겠죠? 그럼 이 4개를 적당히 회전시키면 B가 이런 데 오게 위치시킬 수 있잖아요. 이해돼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아무거나 하나를 선택을 해서 아무 곳에다가 하나 배치하는 경우의 수가 1개입니다. 왜? 돌려서 같으니까. 돌려서 같은 위치에 위치시킬 수 있으니까. 네, 이게 하나예요. 그래서 내가 기준을 A로 하던 B로 하던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경우의 수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아무거나 하나를 배치를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자리 3개가 어떻게 보이죠? 나머지 3개의 자리가 어떻게 보이죠?
다 달라 보이죠? 왜? 내가 여기에 앉아있다고 생각해보죠. 그럼 얘는 어떤 자리예요? 오른쪽에 있는 나랑 가까운 자리, 왼쪽에 있는 나랑 가까운 자리, 나랑 마주보고 있는 자리. A라는 게 없었을 때 요 네 개의 자리는 구분이 되지 않아요. 구분되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왜? 돌리면 똑같으니까. 근데 내가 여기에 앉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 세 개의 자리가 다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자면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처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배치한 얘를 제외한 나머지 세 개를 배열할 때 어떻게 배열해야 된다? 순서가 있게 배열해 줄 수밖에 없다는 소리죠. 그게 3팩토리얼 가지입니다. 여기 정확히 n-1팩토리얼을 곱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두 개 있죠. 자, 전체를 구한 다음에 겹쳐지는 것을 제거해주기 위해서 나누었다라는 식 하나. 그리고 아무거나 하나 선택해서 배치한 다음에 기준을 잡고 기준이 생기니까 나머지 자리들이 순서가 생기는 거죠. 그 순서에 맞게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곱해주면 된다. 의미가 두 개가 있죠. 원순열의 의미가. 그래서 식은 똑같은데 의미가 다르다. 알아두시면 좋고요. 가끔 이렇게 풀 때 문제가 좀 쉽게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기준을 먼저 세팅하는 경우에. 네. 이게 원순열이에요. 그래서 이 옆에 나와 있는 조그만 글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래 문제를 볼까요? 예제 1번. 자, 부모를 포함한 6명. 그러니까 부모가 2명이겠죠? 그림을 보니까 자녀가 한 4명으로 보입니다. 자, 원형 탁자에 둘러. 이러면 이제 원순열 개념을 가져가는 거예요. 6명의 가족이 모두 앉는다. 경우의 수 구하는 건 쉽죠. 5팩토리얼 기예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건 쉽습니다. 두 번째. 부모가 이웃하여 앉는 모든 경우의 수. 부모가 이웃한다는 소리는 이런 거죠. 부가 앉고, 모가 앉고, 자녀 1, 자녀 2, 자녀 3, 자녀 4. 뭐 이런 식으로 앉는다는 소리예요. 그 고1 때 배웠던 걸 좀 생각해보면 이럴 때 쓰는 방법이 이런 거잖아요. 요 둘을 한 명처럼 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에 대해서 우선 원형으로 배열하는 거죠. 그렇게 배열했을 때 이런 배치가 하나 나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건 이렇게 되어 있건 문제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건 똑같고 부모의 자리가 바뀌면 어떻게 돼요? 돌렸을 때 겹쳐지지가 않죠. 다르죠. 그래서 자리를 바꾸는 것도 고려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5명을 원형 배열한 다음에 이 2명의 자리를 바꿔주는 것을 체크해줘야 된다. 이 바꾼 게 유효한지 봐야 돼요. 돌려서 안 겹쳐지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말씀하신 작업을 하려면 먼저 와이파이 네트워크에 연결하거나 심카드를 삽입하셔야 합니다. 어우, 어떻게 된 거지?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부모가 마주보고 앉는데요. 자, 그러면 마주보고 앉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는 거죠. 그럼 몇 개가 나올까요, 여러분들? 다 해봐. 자,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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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 이게 맞나? 부모. 이렇게 나오죠? 그냥 다 쓴 거예요. 근데 요 6개가 다 어떻게 보여야 된다? 다 똑같이 보여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왜? 돌리면 똑같으니까. 그래서 부모를 아무 데나 하나 배치를 한 거예요.
요 경화의 수가 그냥 하나다라는 소리입니다. 하나. 그럼 자리가 몇 개 남죠? 4개가 남는데 이제 이 자리 4개가 어떻게 보인다? 다 다르게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렬 배열 하듯이 4팩토리얼 개로 구해주면 되겠죠. 맞나요? 맞네. 요 마지막 문제 풀 때는 고정을 먼저 한 거죠. 이 고정하는 경우의 수가 하나였다는 거예요. 하나. 네, 이렇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14, 100. 그쵸. 자, 뭐 정리, 문제 뭐 풀어보시고. 자, 중복순열입니다. 중복순열. 그냥 같은 숫자를 막 곱하나 봐요. 같은 숫자를 막 곱해서 구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인가 봐요. 네. 자,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용한다. 요게 순열하고 다른 점이죠. P랑 다른 점이에요. R개를 선택해서 일렬로 배열한다. 순서가 있다는 소리죠. 그때 중복순열이라고 하고 기호로 n 파이 r이라고 한다. 얘는 n을 r번 연속해서 곱했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아래 구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이거 읽어보면 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n 파이 r이라고 있습니다. 파이 2파이예요. 읽을 때 이렇게 읽는 겁니다. 계산은 n을 어떻게 한다? r개 곱한다. 뭐 계산하는 건 쉬우니까 문제를 풀어보죠. 자, 예제 2번인데 첫 번째 요 4칸에는 3가지 색을 칠할 수 있고 나머지 3칸에는 2가지 색깔을 칠할 수 있는데 요 단 조건 보시면 한 가지 색만 칠하고 사용하지 않을 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죠. A의 입장에서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 색깔이 3개잖아요. 그래서 3개, B도 3개, 3개, 3개. 이게 동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다 곱하는 겁니다. 3, 3, 3, 3, 3의 4제곱이죠. EFG는 2가지 색이니까 2가지. 2의 세제곱이죠. 걔를 다 곱하면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숫자를 연속해서 곱하해서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이 중복순열이다 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래 나와 있죠. 구하는 방법이. 뭐 아래 문제들이 다 쉬우니까 넘어가죠.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입니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뭐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발문을 보죠. 5개의 문자에 대해서 얘를 일렬로 배열하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해보자. 요 A가 2개, B가 3개 가니까 무언가가 중복이 되나 봐요. 그런데 일렬로 배열한다고 하니까 순서가 있겠죠. 그걸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시대로 한번 따라가 보죠. 여기에서 이때 A를 B를 구별한다면 이라고 나와 있죠. 요게 확통 배울 때 가끔 나오는 이야기예요. 예. 특히 확률 구할 때 좀 중요한 이야기이긴 합니다. 예. 안도 보죠. 구별한대요. 구별. 뭔 소리야 구별? 자, 얘를 우선 어떻게 보겠다? A1, A2, B1, B2, B3를 보겠다라는 소리입니다. 이게 다 다른 거예요. 요 다른 것을 다 이제 배열해보자라는 건데 얘가 다 다르다고 생각하고 일렬로 배열하면 개수가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 배열 중에 AA, B, B, B라는 배열이 있을 거예요. 그럼 얘를 요 바꾼 애들로 한번 표현해보자는 거죠.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요 A는 사실 A1, A2 또는 A2, A1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얘를 다르게 봤으니까. B, B, B는 마찬가지로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느냐. B1, B2, B3. B1, B3, B2. 얘를 다 써봐야 됩니다. 자, 요 AA를 A1, A2로 바꾼 배열이 왜 두 개가 나오느냐? 2 팩토리얼이잖아요. 요 서로 다른 거를 배치해 줘야 되니까. 네. 순열 개념으로 2 팩토리얼. 마찬가지로 요 B1, B2, B3로 배열할 수 있는 거는 3 팩토리얼이죠. 왜? 요 세 개가 다 달랐으니까.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 두 개를 조합하면 전체 경우의 수가 몇 개가 나오는 거예요? 2팩 곱하기 3팩 개가 나오는 거죠. 자, 요것들을 다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배열했습니다. 이 배열들 중에서 얘를 예시로 하나 가져온 거예요. 이 예시. 요 AA, BB를 다 다른 애들로 바꿔보자. 그랬더니 전체 경우의 수가 몇 개가 나왔다? 이만큼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꾸로 하는 겁니다. 자, 다 다르게 해요. 다 다르게 한 다음에 일렬로 배열합니다. 일렬로 배열했어요. 120개가 나오겠죠? 걔를 다 나열해 봤을 때 얘 두 개랑 요 6개로 조합된 12개가 있겠죠. 요 12개가 있을 겁니다. 근데 요 실제 12개를 어떻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1, 2, 1, 2, 3을 지워줘야 된다는 소리죠. 자, 서로 다르게 봤을 때는 12개가 나오지만 실제 문제의 조건에 따라서 봤을 때 이 12개를 사실 어떻게 봐야 된다? 하나로 봐야 된다는 소리죠. 한 가지로. 여기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요 12개를 한 개로 만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얘로 나눠줄 수밖에 없는 거죠. 똑같습니다. 아이디어가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적당한 숫자로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너가 도대체 어디서 온 숫자냐? 이 두 개를 다르다고 보고 요 세 개를 다르다고 보고 일렬 배열한 그 경우의 수죠. 네. 그래서 잘 보니까 2랑 3이랑 더하면 5가 되잖아요. 네. 이게 같은 것이 있는 수녀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같은 것이 이렇게 있을 때 n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 어떻게 구한다? 전체 나열한 다음에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아래에 적당한 숫자로 나눠주면 되는데 어떻게 나눈다? 요 개수만큼 팩토리얼 한 걸로 싹 다 나눠줘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싹 다 나눠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A 2개, B 3개, C 4개가 있다. 그러면은 전체 요 문자의 개수가 9개죠. 우선 얘네들을 다 다르다고 생각한 다음에 일렬로 배열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 같은 것들의 팩토리얼만큼으로 같은 것들의 팩토리얼만큼 같은 것들의 팩토리얼만큼으로 다 나눠주는 거예요. 곱한 걸로 나눠줘야 되는 거죠. 요 구조를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요 샘플 배치 하나를 가지고 와서 A와 B가 다 다르다고 했을 때 배열을 다 해봤죠. 몇 개가 나온다. 실제 요 서로 다른 애들을 난 몇 개를 보고 싶다? 하나로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나로. 그래서 요 개수들로 나눠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나눌 수밖에 없다라는 소리예요.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n 팩토리얼은 npn인데 n팩이잖아요? 뭔 소리야? 자, 사실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왜? 얘는 같은 것들이 본인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하나씩 1 팩토리얼로 싹 다 나눠주는 거 같은 거죠. 뭐 1 팩 1이니까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굳이 1 팩으로 나누지 않는 거예요. 귀찮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공부를 좀 한 친구들이라면 이런 생각 해볼 수가 있어요. 요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팩토리얼만큼으로 나눠줬죠. 요 식을 잘 보면 뭐랑 비슷해요?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수녀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다? 조합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조합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여기에 다섯 칸 있다고 해보죠. 다섯 칸.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땡땡 다섯 번째 자리라고 합시다. 이 오시사함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 서로 다른 다섯 개의 자리 중에서 두 개의 자리를 선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선택했다고 해보죠. 그럼 여기다 무엇을 할 거냐? A를 배치하는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나머지 B 세 개가 있으니까 B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 나머지 자리에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거죠. 뭐냐면은 요렇게 배열한 경우의 수 하나가 정확히 요 다섯 개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하는 경우 하나에 1대1 대응이 된다는 거죠. 1대1 대응. 그래서 얘를 바꿔서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요. 반대로 얘를 바꿔서 할 수 있는 거죠. 5C3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세 개를 선택했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번엔 B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남의 자리에 A를 집어넣는 겁니다. 이 배열이? 이 배열 중에 있겠네요? 여기 있네? 그렇게 1대1 대응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선택의 관점에서도 순열을 생각해보자는 겁니다. 네. 자, 순열은 순서가 있고 조합은 순서가 없죠. 근데 같을 수가 있다고요. 네. 아이디어는 다르지만 결과는 같다라는 겁니다. 네. 네, 갔다 오세요. 자, 그래서 예제 3번 같은 문제가 이제 나오는 거죠. 최단 경로의 수니까 요 P에서 오른쪽으로 한 칸, 위쪽 한 칸,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얘를 이야기를 해보죠. 네, 칸이 4개, 3개죠. 네, P에서 Q로 이동하는 최단거리 경로수를 구해봐라. 이게 문제입니다. 고1 때 이런 문제가 나왔으면 이렇게 풀었을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숫자를 다 더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35가지다. 답이 맞나요? 네, 이렇게 구했을 겁니다. 근데 P에서 Q로 가는 어떤 경로를 생각해 보면 이런 게 있죠. 자, 이렇게 화살표를 쳤다고 하는 거는 오른쪽으로 4칸 간 다음에 위로 3칸 갔다. 그래서 도달했다라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죠? 얘는 위쪽으로 3칸 움직인 다음에 오른쪽으로 4칸 움직이는 소리예요. 자, 여기에 뭐가 있어요? 순서가 있죠. 이동하는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너랑 다르게 봐야 된다는 소리죠. 그런데 잘 보니까 어때요? 자, 오른쪽으로 가는 화살표가 4개 있죠. 위쪽으로 가는 화살표가 3개 있죠. 같은 것이 있는데 순서를 생각해서 일렬로 배열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개념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야겠구나 하는 겁니다. 전체 개수가 7개니까 7팩토리얼 해주고요. 자, 같은 것이 4개, 3개 있으니까 4팩토리얼, 3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되겠죠. 이렇게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 식을 또 바꾸면 7C3이 되거나 7C4가 되겠죠. 선택만 해서도 구할 수 있다. 똑같습니다. 7개의 칸이 있는데 자, 순서가 있는 거니까 뭐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땡땡땡, 7번째 자리 이런 거예요. 여기에서 3개만 선택해보자라는 거예요. 3개. 서로 다른 거니까. 이렇게 3개를 선택했으면 여기다가 위로 가는 화살표를 배치해주고 나머지 4개의 자리에 오른쪽으로 가는 화살표를 배치해주면 정확히 여기에서 있는 어떤 그 이동 경로 하나가 얘에 대응이 된다는 소리죠. 대응된다는 소리입니다. 1대1 대응. 그래서 조합으로 문제를 풀 수도 있다 라는 거예요. 이게 예제 3번입니다. 자, 문제 8번 의사소통 문제인데 2가지 방식으로 구하라고 나와 있어요. 내가 설명한 것 같은데? 같은 문자가 4개, 2개 있으니까 우리가 배웠던 걸로 해보자. 같은 것이 있는 수녀의 개념으로 팩토리얼 계산으로 경우의 구하자가 태호 학생 말 같고, 윤아 학생 말이 요 팩토리얼 계산을 조합, 컨비네이션 계산으로 바꾼 거죠. 4개를 선택하면 나머지 자리에 나머지 문자를 집어넣을 수밖에 없어. 정해질 수밖에 없어. 네. 그래서 보시면은 결과 같다라고 나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같은 것이 있는 순열까지 해봤어요. 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중복 조합으로 갈까요? 다음 시간에 중복 조합 이어서 할 테니까요. 복습을 잘 하시길 바라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죠.